암 걸렸을 때 무서운 게 뭐죠? 재발이죠, 재발. 암에 걸리면 다른 데 암이 없을까? 재발되지 않을까? 암 수술하고 나서 깨끗한데 예전에는요, 사람들이 암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해서 암이 깨끗해지면 다 기고만장했어요. 이제 뭐 괜찮아? 뭐 막 먹자, 이제 막 행복하게 살자, 이렇게 됐는데 최근에는요, 암에 걸려서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해도 사람들이 불안해졌어요.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재발이 많고 너무나 전이가 많다 보니까, 특히 전이가 한번 되잖아요. 더 힘들어지니까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암을 다 떼내도 걱정이 많아져서 암이 없어도 뭐를 받는다 그랬어요. 항암 치료를 또 받거나 막 뭔가 호르몬 억제를 시키거나. 그래서 남자의 몸에 전립선 암이 있다 그러면 남성의 호르몬 억제시켜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여성으로 만드는 거예요. 좀 더 과한가요? 어쨌든 나중에 시간 지나면 털도 이제 빠지고요. 목소리도 이제 가늘어지고 막 그렇다. 또 반대로 여성분들 유방암, 난소암, 자궁암 거기 걸렸을 때 자꾸 호르몬 억제제를 쓰잖아요. 그러면 털이 나기 시작해요. 진짜로요. 이렇게 이런데 털도 나고요. 이런 털도 굵어져요. 목소리도 약간, 그리고 기지도 이제 막 되게 이렇게 된다고요. 야, 이런 것들을 과연 해야 될까?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암이 또 걸릴까봐, 재발될까봐, 전이 될까봐 두려우니까 이거를 포기하고라도 하자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런데 올바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일반적인 암 치료를 보면 보통 우리가 크게 뭐가 있죠? 대증요법 세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 수술, 두 번째 방사선, 세 번째 누구자 항암. 네, 항암, 키모테라피 이렇게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거, 절대로 완벽하게 암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암 환자가 암 치료하고 나서 생활 막 하면 암이 또 걸린다 안 걸린다? 몇 프로예요? 100% 걸려요. 100%. 100% 걸려요. 암을 수술했어도 암이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나 암이 없다고 그냥 옛날 생활을 하면요, 더 빨리 걸려요. 왜냐하면 암이 없었을 때 암이 생긴 거잖아요. 근데 암이 있다가 없었을 때 생기는 것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재밌는 건요, 이런 거예요. 제가 지금 여기에 이 손바닥에 여기 가운데 암이 있어요. 이 암이 있어요. 보통 이제 종아리나 이렇게 근육에 있는 암을 육종암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. 네, 암이 있어요. 암이 있는데 이쪽에 항암 치료를 해요. 그러면 암도 기질이 있어요, 없어요? 성질이 있다고요. 암도 기질이 되게 센 애들이 있고 약한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암을 공격해서 치료를 하면은 암이 죽어 안 죽어요? 일반적으로는 죽어야 맞아요. 근데 거기에 다 죽었는데 1%가 남아 있다. 이 남은 1%가 99%의 암보다 뭐하다고요? 더 무서운 애들인 거예요. 걔네는 얼로 튈지 어떻게 클지 아무도 몰라요. 그리고 나서 1년, 2년 있다가 갑자기 간이 안 좋아지고 막 유방암 있던 분들 간암, 폐암, 뇌암 이렇게 전이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.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일시적으로 불도저로 막 그냥 자동차 밀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밀어버리고 후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치료 마시고 순리적으로 몸이 원하는 치료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몇 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주죠? 대부분 5년이 지나면 완치 판정을 하는데 2년 전후로 암이 재발되는 확률이 가장 높고요. 그다음 두 번째 5년 전후, 세 번째 10년 전후까지 이렇게 세 파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거의 대부분 2년 동안 보면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하지만 5년 동안 또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암 재발은 발병 부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. 처음 암이 발병한 부위의 재발은 국세 재발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. 그다음 처음 부위 근처에서 조직이나 림프절이 되게 많잖아요. 이게 목 및 겨드랑이 및 사타구니 이런데 림프절에 재발을 하면은 구역 재발. 그리고 처음 부위가 아닌 뼈, 간, 폐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이 조직에 재발하는 것은 원격 재발. 이렇게 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재발을 세 가지로 나뉩니다. 근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.
더 이상 암을 키우지 않고 싶다. 제발 안 되고 싶다. 뭐 아니면 암 안 걸리고 싶다.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요.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돼요. 스트레스. 스트레스는요. 암이 없는 사람보다 암이 있는 사람에게 더 해롭고 질병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아니라 한 10배는 해로워요. 그러니까 암 환자나 아토피나 고혈압 환자와 건강한 사람 싸우면 누가 손해일까요? 누가 손해요? 환자가 손해인 거예요. 요즘에는 암 환자라는 말보다는 암 경험자라는 말을 많이 쓴대요.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? 병원에서 요즘에는. 근데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암 경험자분들과 그냥 암 경험이 없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손해라고요? 100% 암 경험자, 암 환자가 훨씬 더 손해라는 거. 네. 그래서 암에 걸리면 도 닦으셔야 돼요. 네. 질병에 걸려도 도로 닦으셔야 돼요. 재밌는 것은요. 이렇게 암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면역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면역. 이거 한 가지만 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.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에 초점을 들여서 여러분 그 면역을 강하게 만들면 100% 재발 안 된다. 확신할 수 있습니다.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늘 걱정하던 거 암이 재발되면 어떻게 하지?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지? 이렇게 합니다. 문제가 생길까 봐 이런 걱정을 앞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요. 식습관도 개선해 줘야 되고 이런 거 되게 많지만 좀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.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한 암 생존자는 사망 위험이 높다. 즉 운동을 하지 않으면요. 사망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이 허락해 주면 활동을 많이 하세요. 활동을 걷는 거, 무리한 활동 말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 좋습니다. 연구 결과 내용을 보면 캐나다 엘버타 암 치료센터 연구팀에 의하면 암 생존자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고 활동이 부족할 경우에 사망률이 5배 이상 높대요. 엄청나죠? 정말 엄청납니다. 그리고 활동이 많은 암 생존자는 조기 사망 위험이 65% 떨어진대요. 이거 한 가지만. 놀랍죠?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. 움직여야 산다. 네, 움직여야 산다. 활동해야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. 제 유튜브에 뒤지면 활동은 생명의 법칙이다.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미국 의학협회 저널 종양학에서 게재된 내용을 보면요. 활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. 뭐 같은 내용이에요. 그 다음에 캐나다 캘버리 엘바타 보건 서비스 린 양 박사 연구팀이 또 이런 연구 결과를 냈어요. 평균 연령 65.1세의 암 생존자 1,535명을 대상으로 매주 몸을 움직이는 시간과 앉아 보내는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조사하고 암 재발과 사망 위험 요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분석을 했는데요. 이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일주일의 활동과 앉아 있는 시간을 체크를 하고요. 조사합니다. 그리고 참가자들의 56%는 신체 활동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16%는 일주일에 한 150분 미만으로 움직였어요. 그 나머지 28%는 150분 이상 일주일에 좀 더 많은 그 활동을 했어요. 그리고 앉아있는 비율로는 전체 인원의 30%는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이 앉아있었고 25%는 8시간 이상 앉아있었고 그 다음에 45%는 6시간 미만으로 앉아있었어요. 그리고 9년 동안 연구입니다. 9년간. 이런 연구는 되게 그 큰 연구예요. 그래서 우리 보면 의학 잡지 중에 되게 유명한 거 연구만 하는 잡지들이 있잖아요. 런셋이라는 영국 잡지, 영국 연구팀 그 있어요. 런셋이라든지 아까 말한 차이나 스터디라든지 이런 연구팀들을 보면은 1년 뭐 몇 달 이게 아니고요. 몇 년, 6년, 9년, 10년 연구예요. 근데 9년 동안 연구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114명은 암으로, 41명은 심장병으로, 138명은 기타 원인으로 사망했는데요. 조사 결과 사망에 대한 조건들을 고려하더라도 활동적인 암 생존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거의 70% 가까이 높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엄청난 거예요. 이건요 그냥 똑같이 먹고 생활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거니까 정말 운동 하나만 여러분들의 암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또 기타 질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확률을 몇 퍼센트 올릴 수 있다?
70%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중요하죠. 매일 활동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그냥 누워서 TV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하거나 뭐 이런 시간들을 최대한 줄여 나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암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은 심장병, 당뇨, 고혈압, 고지혈증, 백혈병, 수많은 각 질병에도, 심지어 관절이 안 좋아서 관절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운동은 좋습니다.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운동 방법이 좀 더 다르게 자세부터 교정해서 해야 되겠지만, 아무튼 운동은 어떤 질병에도 모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,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걸으세요. 30분 이상에서 2시간은 걸어주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걸어야 돼요. 걸을수록 좋아요. 근데 그 걷는 것이 체력을 낭비시킬 정도는 안 되겠지만 많이 걷는 것이 좋습니다. 꾸준하게. 그리고 근육 강화 운동은 많이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하세요. 아령도 하시고. 근데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. 내가 보통 4kg 아령을 했던 분들은 한 2kg만 아니면 1kg만 약하게 아령을 하시는 거. 왜? 근육 정말 중요합니다. 근육이 많은 사람이 근육이 없는 사람보다 면역이 훨씬 더 강해요. 그냥 말라도 근육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근육이 작은 것뿐이지 근육이 있는 사람이 근육이 없는 사람보다 병에 잘 안 걸리고요. 그 다음에 면역력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그래서 암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근육 다 빠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이제 어떤 약간 이런 활동들, 청소 같은 거에도 근육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설거지도 하면 안 돼, 이런 개념 버리셔야 되고, 암에 걸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쓰레기도 여러분들이 갖다 버리셔야 되고,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